안녕하세요. AI 태권도 대표 최중우입니다. 벌써 네 번째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강의 생존을 위한 선택 BC와 AD 태권도장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방향 전환 피보팅 태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표준 데이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DT 태권도 직전 강의였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인데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서비스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변화되어졌는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용어도 좀 많이 나오고요. 새로운 환경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 태권도입니다. DNA 태권도 5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DNA 태권도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ICT 융합 기술은 또 뭐냐? 이게 뭐죠? 이게 여기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초개인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빅블러 형상 마지막 오하테라고 하는 제가 쓴 용어인데 요즘에요. 오하테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큰 황소 한 마리 보이십니까? 몇 킬로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네. 여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몇 킬로인지 써서 내도록 했습니다. 행사장에 왔거든요, 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체중이 이 모임 그 무게가 813kg였습니다. 이 소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참고로 이날 시연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키로수를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록해서 내어놓은 전체 값을 더하고 거기에 표준을 냈더니 813kg가 나왔어요. 거의 뭐 400kg도 있고 500kg도 있고 다 있겠죠. 실제 이 소의 무게를 재어봤습니다. 814kg였습니다. 1kg 차이 안 나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나요? 오감이라 그러죠. 가장 많은 비율이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기술을 할 때 쓰는 거는 뭐죠? 시각과 청각이죠. 시각을 믿으세요? 청각을 믿으십니까? 네, 믿고 살아야죠. 그 시각이, 그 청각이 주는 정확도도 있지만 오류율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다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내가 본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과학에서는 양적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표준을 내고 표준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보는 게 표준 편차죠. 이게 우리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에서 나타난 것처럼 데이터를 모아서 표준을 내어보면 실제 값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한 개인의 시각의 눈으로 또 한 개인의 청각의 정보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럼 맞추시면 하나님이죠. 신입니다. 신의 경지죠. 데이터가 주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태권도 기술을 가르치고 수련의 과정을 거쳤던 수련생들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사범님들이, 지도자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생이 수련을 해왔던 기록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와 지도자가 본 평가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보다 인공지능 로봇을 더 믿는다고 하죠. 진단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의사보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진단받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4차 산업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기반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저희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태권도 기술을 익혔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건가? 또 이거를 어떻게 포장해서 잘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닙니까? 뭐 태권도 기술 좋으면 산속에 가서 혼자 운동해도 되고 혼자 수련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익힌 것을 가지고 재화로 만들어내거나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사회 유통하도록 만들어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되냐? 사회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딱딱해 보이지만 이 4차 산업에 대한 사회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산업혁명, 두 번째 산업혁명, 세 번째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있는 내용들은요, 기술은 이미 3차 산업에서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4차 산업은 딱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대체하시고요. 4차 산업에 지향하는 바는 딱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초연결화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들을 하나로 있게 하는, 붙이는, 그래서 초연결 사회 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 안에 초개인화되어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미 이전에 로봇도 만들어졌고요. 이미 이전에 다 저희가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센서고 뭐고 다 만들어졌어요. 얘네들이 서로 연동이 안 되네요. 이 연동을 할 수 있는, 연결을 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 이게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렇게 되면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제가 이제 뭐냐면요. 지금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찾아온 데이터들인데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은 철저하게 트렌드를 읽어가고요. 사회를 주도하고요. 사회에 맞는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됩니다. 크게 DNA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D는 데이터고요. N은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산업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게 DNA입니다.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네,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사회, 산업, 정책. 이 전반적으로 DNA가 어떻게 포함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정책이 흘러가서 사회가 형성되어져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태권도 지도자가 이런 걸 봐야 되냐고요?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회를 읽어내셔야 되고요. 사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조금 낯선 단어들 있죠.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자율주행도 나중에 이 AI 기술과 붙으면 상당히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율주행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태권도랑 연관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DNA가 이런 것이다. 네, 사회, 산업, 정책, 문화 영역까지 이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ICT라고 하는 융합기술 어떻게 연결되어지나 초연결 사회가 도대체 어떤 거냐?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돼요. 가운데 있는 게 뭘까 이게요?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처럼 생겼습니까? 예, 약간 구름처럼 생겼죠. 예, 구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 클라우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뭘 해라. 이 클라우드가 뭐냐면 구름인데 여기 다 모인다는 겁니다. 연결 다 돼 있죠. 자동차, 뭐 핸드폰 모든 것들이 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연결되어진 것이 넷이죠. 그 다음 연결되어지면 뭐가 쌓이죠? 데이터들이 쌓이게 돼요.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들이 쌓여지게 되는 것들을 분석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AI인 거죠. 그리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또 내지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태권도장은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태권도장이 여기에 연결되어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되어지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DT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DT가 이루어진 태권도 데이터 기술들이 이 클라우드에 모여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데이터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이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요, 이 데이터가 쌓여지는데 기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냐고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 위치 추적이 있고요. 카드 사용하시죠? 카드 사용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모여지고요. 거기에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예전에는 학자들이 모여서 했거든요. 지금은 AI로 합니다. 거기에 모여진 데이터들이 훨씬 정확해요. AI로 보는, AI 데이터로 보는 소비 심리, 소비 패턴, BC 카드사에도 있고요. 각 카드사 회사들마다 다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시거나 검색만 하셔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괜찮은 데이터인지에 대한 질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는 결국 좋은 상품으로 또 가치 있는 것들로 창출되어지게 됩니다. 태권도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이게 뭘까요, 이게요? 뭐가 한 장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수련생 한 명의 데이터를 추적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종합 분석 데이터입니다. 종합 분석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 개발한 거라서 수련생의 한 군 집단 분석이라 그러죠. 저희 태권도장의 고급 반이라고 하는 이 반 아이들, 이 반 수련생들만 모아서 집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얘네들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괜찮은지를 분석한 데이터들이 생성되어진 것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우리 고급반 수련생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차기를 잘하는지, 서기를 잘하는지, 수기를 잘하는지, 또 내지는 품새를 잘하는지, 기본기를 잘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피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피드백이요. 이 피드백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고급화되어져 있는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피드를 받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교육 과정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걸 저희는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초고도화 시켜나가는 프로그램이 좋은 겁니다. 초고도화가 되어지면 뭐가 좋으냐고요? 예측률이 높아지죠. 예측률이 높아지면 어떤 생기죠? 네, 맞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수련생들이 수련하고 있는 그 교육 과정들이 그 수련생의 몸의 변화에 딱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초개인화 기술이 생겨요. 맞춤형 제품 나오고요. 패턴, 머신러닝, 빅데이터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초개인화되어져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ICT 기술이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네, AI 태권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태권도 기술들이 결국은 태권도 기술을 고급화시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져 있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 도장만의 특성, 또 그 지역 내지는 그 나라만의 특성, 이런 것들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맞춤 제품으로 서비스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소비자 패턴입니다. 소비자 요구고 사회 요구고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웅진 스마트 올. 이게 뭘까요? 이미 학습 계통은요. 그 ICT 기반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저 이 회사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AI로 공부하는 시대 이렇게 나왔어요. 온라인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학습 효과도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코칭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AI로 코칭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신 분은 금방 오셨을 거예요. 태권도 저거 되나? 이 고민 벌써 하실 건데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된다 안 된다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콴다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희 딸이 자꾸 저희 딸이 여러 대 있어가지고요. 어느 날 때 핸드폰을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르고 혼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핸드폰으로 하니? 아빠 핸드폰이 있어야 돼. 왜? 학원 안 가고 혼자 공부하려면 여기서 해야 돼. 그럼 뭐지? 봤더니 콴다라고 하는 걸 이미 몇 년 전부터 썼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엄청 발전했어요. 콴다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어요. 사진으로 문제를 찍으면 5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이 나와요. 신기하죠? 카메라가 수식 계산을 합니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 좀 어렵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누구 전화하고 물어보고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사진 딱 찍거나 영상으로 딱 찍으면 문제풀이 과정과 또 하나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그 안에 축출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학습하라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태권도장에 와서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줄 수 없다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여하튼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드릴 때 첫 강의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권도는 대면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만한 회복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보시면 대면성도 높은데 대체성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권도 수련 말고도 다른 운동을 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서비스로 다가온다면 태권도 시장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빨리 대응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무술 종목에서 운동 종목에서 앞서간다면 반대로 시장이 열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겁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확장될 수 있고요. 세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기회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준비하지 못한 것은 위기가 될 겁니다. 태권도 빅데이터 형성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고요. DT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태권도가 이 시대에 맞는 상품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다시 경영 모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장 운영의 모델이 나와서 시장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성인 시장을 제가 계속 공략해 왔는데 잘 못했잖아요. 저희가 성장을 하긴 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홈트 시장이요, 사실은 아이들보다 성인 시장이 훨씬 커요. 태권도가 만약 이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성인 시장으로 온라인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봅니다. 준비합시다. 우리 지도자분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빅블리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빅블러는 뭐냐면요, 경계의 융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태권도, 너는 수학, 너는 영어, 너는 인문학, 너는 이공계, 너는 자연계. 저희가 다 칸막이를 쳐놨었거든요. 넌 전공은 이거, 네 전공은 이거. 없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융복합, 융합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 복수학과로 새로 오는 학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융합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전공을 초월해서 만든
전공을 넘나드는 그런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왜 생겼을까? 사회 필요입니다.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를 가지고 한 분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권도는 어떻게 빅블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네이버 무슨 회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는 토탈 서비스 회사죠. 재밌는 게 온라인 결제 1위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저희 온라인 결제는 뭐예요? 뭐 옥션이나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왜 갑자기 네이버가 나오냐고요? 온라인 판매에 금융까지 손을 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포탈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움직임은 온라인 결제 1위. 스타벅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사이렌 오더. 이게 뭐지? 비대면 주문. 도착 시간 예측. 이게 뭘까요? 이 이야기는요. 잘 살펴보시면 금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사이렌 오더는 미리 선 결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프트 카드를 많이 돌아다니죠. 그게 뭐죠? 선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미 스타벅스는 현장 판매 수익이 아니고 이미 가상의 판매를 통해서 커다란 자본을 형성하는 금융이 된 겁니다. 커피 파는 회사가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커피만 파는 게 아닌 거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고 그 선이 경계선이 복합돼 버린 겁니다. 모호해진 거예요. 태권도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태권도만 가르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태권도 과감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태권도로 매여 있지 말고 이런 시대에 맞게 태권도 시장을 개척하거나 열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교육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미 저는 온라인 수업을 사실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교육 과정을 개발해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 고민을 했냐면 언제부턴가 태권도 쪽에 트렌드가요. 주 3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 이틀, 뭐 주 1회. 이런 수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미래는 갈 겁니다.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강의가 뜨기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몸을 익혔잖아요. 태권도를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 8살부터 시작했거든요. 뭐 선수도 하고 시범단도 국가대표 시범단도 하고 다 했습니다. 도장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경험에 의하면 태권도 매일 해야 합니다. 2회, 3회에서 익히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애들이 시간이 없대네요. 그래서 2회, 3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의 변화 때문에 태권도 기술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맞게 매일 수련학교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집에서 연습하고 도장에 와서 연습하고 두 개를 연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교육 과정이 잘 설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구나.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오아테, 오늘 하루 태권도, 5일이 아니라 7일, 365일 태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건강하게, 즐겁게 태권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지고 그것이 어디에 있든 초연결 사회 안에서 초개인화되어진 맞춤형 교육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내용으로 태권도가 붐을 일으키고 이게 웰니스 운동이 건강 운동이 태권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그렇게 사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좀 어렵지만 위기처럼 보이지만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속도는 생존을 결정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하시고
지금 바로 온라인 시장을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태권도장 교육과정을 점검하셔서 진짜 태권도를 잘 가르치는 최고의 사부님, 지도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4강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